그러면은 이번 사건은 사건 번호 202 타경 47194예요. 작년 사건 번호니까 작년에 접수된 거니까 현재로서는 별 이상 없는 사건이죠. 그리고 수원고가 평택 거예요. 평택 지산동에 761-31 1003호 아파트입니다. 등기 면적이 17.68평, 대지권 6.05평이고요. 매각 물건이 건물 전부, 토지 전부니까 온전하게 다 취득하는 거고요. 도은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초리님 활용 잘 해보시고요. 거기에서 그 장초리님 아까 물어보신 입찰가 산정표, 이거에서 사실 이거 간단하게 만든 거니까 하나하나씩 공부해 보시면서 감정가는 어떻게 나온 거지, 입찰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 거지, 대출은 어떻지, 현금 필요한 건 뭐지 하면 이렇게 필요하구나. 내가 들어간 현금이 법무비용이나 명도비용도 필요할 테고, 미납관리비, 청소비, 이사비용, 뭐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걸 다 생각하시면서 하면 나중에는 머릿속에 차삭 나오겠죠. 이은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라이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할 때는 양도세에 대한 것도 좀 보셔야 돼요. 양도세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중과세는 배제되고 있고 내년까지, 그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죠. 취득세를 내년부터 좀 낮출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도 좀 보시면서 장철희님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사건으로 돌아와가지고 평택 지산동에 있는 물건인데, 도은김님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힘이 납니다. 자, 매각 물건이 건물 전부, 토지 전부니까 요것도 집합 건물이니까 건물 전부, 토지 전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아파트는. 근데 건물 전부만 나오고 토지가 안 나와, 매각 물건에.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물건이고, 건물 전부, 뭐 대지권 미등기 이렇게 나와. 대지권 미등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감정가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대부분 다 온전하게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뭐 분양대금을 미납했거나 하면은 인수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조사하려면은 분양대행사 가셔야 되고, 시행사, 관리사무소, 인근부동산 가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파트를 위주 많이 하니까 뭐 다른 것도 하지만은 건물 전부, 토지 전부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가끔 이제 건물 지분, 토지 지분에서 지분 경매가 나오죠. 지분 경매는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했는데, 지분 사건도 다음에 한번 가져와서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은 지분권을 낙찰받아가지고 나머지 지분권자들한테 팔거나 아니면은 나머지 지분권 내가 사와서 그래서 수익을 남기는 거죠. 근데 여기 주로 조심해야 될 거는, 지분 경매에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하나 있죠. 1회. 내가 낙찰받았는데 공유자한테 뺏길 수도 있어요. 뺏길 수도 있고, 그 진행할 때 내용 증명은 기본으로 보내야 되고, 소송도 한번 해야죠. 공유물 분할 소송.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한번 해야 돼요. 뭐 안 하고 극적으로 뭐 상대편이 살 수도 있지만, 나머지 지분권자가. 요거에 대한 것도 우리 카페에 보시면 은 저희가 회원이신 분이 이렇게 지분권 낙찰 후기 이런 것도 아주 이쁘게 된다. 잼스 형님이신데 형님이 아주 잘 올려주셨죠. 뭐 별 쓸 내용도 없지만은 건호씨 이거나 도움을 많이 받아서라고 했는데, 제가 써달라고 했죠. 써달라고 해가지고 재밌을 거예요. 보시면은. 사건으로 돌아와가지고 사건 접수는 작년 9월이고, 이 사건에서 보면은 이게 한 9월에 신청했으니까 9, 10, 11, 12, 10, 11, 12, 1, 2, 3, 4. 보통은 한 4, 5월 달에는 사건, 이게 매각일이 잡히겠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상을 하고 좀 뭐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사건 접수를 하면은 이 채권자가 사건 접수한 거니까 사건 접수를 어디다고 했어요? 법원에다 했죠. 법원에 했으니까 법원은 사건 접수 받으면은 세 가지 하죠. 감정평가, 현황조사, 송달 시작하죠. 그래서 감정평가한 건 옆에 여기 감정평가가 있고, 현황조사 한 것도 여기 있고, 다 보시면 됩니다. 이쯤에 감정평가를 했으니까 이 감정가 자체도 이쯤에 시세겠죠. 왜냐면 감정평가를 할 때 거래 사례 비교법을 하니까
인근에 거래된 사례를 갖고 와가지고 비교하는 거라 가지고 거의 인근의 실거래가랑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믿으면 안 되냐면은 이때 한 거니까, 작년에 한 거니까 믿으면 안 되고, 그리고 왜냐면 지금은 7월달이니까 작년 9월이면 1년 지났는데 아파트는 시세가 변동이 크잖아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이거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감정가 믿으면 안 되는 게, 또 두 번째 이유는 좀 그런 건데, 인근의 아파트가 비슷한 아파트가 거래가 됐는데 그게 정상적인 거래면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뭐 업계약 이런 것도 뭐 위법한 불법이지만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감정가는 제대로 믿지 말고 참고만 하시고 부동산 가셔가지고 조사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이지아님 안녕하세요. 라방 너무 좋네요. 감사히 듣겠습니다. 아유, 제가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배련님 안녕하세요. 우리 항상 계신 조배련님. 카페에도 항상 자주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유찰돼가지고 70%가 됐는데 보통 이렇게 저감되는 거는 지역에 따라 다르죠. 어떤 지역은 경기도는 한번 유찰되면 30% 떨어져가지고 70% 되고, 서울은 한번 떨어지면 80%죠. 이건 지역에 따라 다른 거니까 뭐 큰 의미는 없고, 한 번 더 유찰돼서 1억 1,6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아파트 괜찮나 봐야 되는데, 이 면적이 17평 정도 되면 한 3룸 나오려나요? 아파트라서 나오겠다, 3룸.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뺐는지 모르죠. 근데 대지권이 작은 거 보면은 약간, 상업지역에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물건을 보고 온 게 아니어서, 일단 등기사항 보실게요. 인수하는 게 있나 없나.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때, 첫 번째로는 등기사항에 인수하는 게 있냐 없냐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점유자, 임차인을 인수하냐 안 하냐 보고, 둘 다 인수 안 하고, 그리고 특수물건에 뭐 유치권, 법정지상권 요런 게 없으면은 평범한 물건 되는 거예요. 인수하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좀 편하죠. 해결하기 좀 수월한 그런 물건 되는 거죠. 등기사항 보시면은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말소기준 권리는 법에 나와 있는 용어는 아닌데, 등기사항에서 이게 일단 말소기준 권리 될 수 있는 권리 종류를 보면은 저당권, 근저당, 압류, 가압류, 뭐 담보가 등기, 경매 기입 등기, 뭐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전세권도 가끔 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날짜가 제일 빠른 걸 찾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근저당이죠. 왜냐면은 뭐 집 살 때 대출 안 받고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보통 집 살 때 대출 받으니까, 대출 받으면은 은행에서 받으면은 뭐 근저당권 설정하죠. 이거 담보로 돈 빌렸다는 표시죠,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은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없는 경우는, 선순위 임차인이 먼저 들어가 있는 경우는 근저당권이 없죠. 왜냐면 우리가 전세 들어갈 때 대출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들어가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고, 대부분은 월세나 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이 되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기에 근저당권이 없다 그러면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소기준권이 될 수 있는 거는 근저당, 압류, 임의경매, 기입등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날짜가 제일 빠른 얘죠. 근저당권. 한국양봉농협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낙찰받으면 말소기준권리를 포함해서 다 소멸이니까 인수하는 게 없죠. 날짜가 제일 빠른 거니까. 그러면 등기상에는 인수하는 게 없는 거예요. 등기상에서 이렇게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있는데, 날짜가 늦은데 인수하는 거는 몇 가지 없죠. 건물 철거에 대한 가처분이 하나 있는데 잘 안 나와요. 그거는 잘 안 나오니까 크게 뭐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그럼 등기부로 봤으니까 임차인을 보시면 돼요. 임차인을 볼 때, 임차인이 계세요, 여기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임차인이 없는 걸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임차인이 있는 걸 가져왔는데, 자, 임차인이 계십니다. 임차인이 계시면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전입일자죠.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면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임차인 전입이 2020년 11월이고 말소기준권리는 2019년 7월이죠. 임차인이 전입이 늦으니까 대항력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대항력이 없다는 말은 인도명령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인도명령 하면 된다는 얘기는 그냥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분이 지금 월세시잖아요. 월세. 월세니까 앞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데 월세 들어오신 거고, 만약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데 전세는 아니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세로 들어왔으면은 이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들어왔어야죠. 그게 맞는 건데, 좀 복잡한가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고, 이분은 대학력이 없으시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임차인이 있는 경우인데 임차인분이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확정일자는 우선 면제권이죠. 대학력 플러스 확정일자는 우선 면제권이니까 우선 면제권 있다는 얘기는 배당에서 법원에서 배당할 때 배당금을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라도. 또 월세 임차인들은 대부분 소액 임차인이니까 소액 임차인의 배당 순위는 배당 순위가 경매 비용, 그 다음에 제3자의 필요비 이익비 잘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소액 임차인 그 다음에 이제 법정기일이 빠른 조차 채권, 뭐 근저당, 뭐 이렇게 나오는 순위니까 이 근저당보다 빨리 배당받아가요. 소액 임차인은. 그럼 배당받을 게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배당받을 때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랑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명도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도하기 쉽겠다. 이렇게 소액 임차인이 계시면은, 왜냐면은 이분이 배당 받으려면 일단 소액 임차인의 배당액이 1,700만 원인데 1,700만 원을 받으려면은 우리의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랑 명도 확인서를 달라고 해야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사 가는 거 협의하면서 협의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명도하기가 소유자보다 배당 안 받는 소유자보다는 좀 수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기서 자, 소액 임차인이 있고 인도명령을 하시면 되고 인수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인도명령 한다는 얘기는 또 명도하기도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매각 물권 목세서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임차인이 있는 요 최선순위 설정이 말소기준 권리고요. 임차인이 계신 경우에는 정보 출처의 구분을 보라고 했죠. 정보 출처의 구분을 보면은 현황 조사는 법원에서 그 조사 나갔을 때 다 미상 돼 있는데 가서 못 만났겠죠. 못 만나가지고 그냥 세대 연락만 해보니까 전입일자만 나와서 해놓은 거고, 이 권리신고란 거는 이분이 그 법원에 신고를 한 거죠. 계약서랑 뭐 이런 거 다 신고를 한 거예요. 제출하면서. 그래서 확정일자랑 다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권리신고를 믿어야 되는 건데, 진성 임차인 같아요, 보면은. 소액 임차인으로도 진성 임차인인데, 우리는 상관없죠. 인도명령 대상이니까. 요 정도고, 그리고 보시면은, 한번 사진을 볼까요? 사진을 보면 여기래요. 뭐 여기야? 근데 생긴 게 좀 약간 위반 건축물 틱하죠, 보면은. 요거는 확인해 봐야겠죠? 이렇게 됐구나. 아파트인데 한 동짜리예요. 한 동짜리고 요렇게 요렇게 한 동짜리고 동태탕 있네요. 그리고 요렇게 내부로 찍으셨네. 들어가셔가지고 찍으셨는데 신혼부부신 것 같아요. 요렇게 엘리베이터 들어가면은 뭐 집이 3개 있는데 방 3개, 거실, 주방 있고 요런 거고, 상업지역이죠. 분홍색은 상업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상업지역에 한 동짜리. 그래서 아까 대지권이 작았던 거죠. 여기인데 일단 아파트로 아는데 여기에 기타 사항에서 공부사 용도는 사무소이나 현황 주택임. 이거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 이 말 나왔으니까 사무소래요. 사무소는 여기서 보니까 요거는 건축물 대상을 떼어봐야 돼요. 떼어봐서 사무소문은 근린생활시설인데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이용하면은 요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사진상으로 이 꼭대기층이래 요거라 그러면은 이것도 쉬운 것도 위반 건축물 될 수가 있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확인해 보셔야 돼요. 건축물 대장을. 제가 지금 보고 싶지만은 시향 관계상 넘어갈게요. 요런 사건이고, 한번 위치 보시면 위치를 여기네요. 위치가 송탄역에서 멀지 않아요. 송탄역에서 뭐 거리가 대략 직선 거리로 한 650m 정도 된 거리고, 그리고 요 왼쪽으로는 미군기지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미군 기지 있고, 미군 기지는 그 렌탈 하우스를 하기 좋다 그랬죠. 이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으로 나오죠. 이 색깔, 분홍색. 여기에 끄트머리에 걸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이고, 저장이 되겠죠. 딱. 한번 거리뷰를 보면은 여기입니다. 요거죠. 요거고, 아, 근데 주위에는 낮은 건물 되게 많네요. 얘만 높네. 상업지역인데 낮은 건물 되게 많네요. 그리고 좀 더 앞으로 나와보면은, 큰 길 나오면은, 요렇게. 요런, 송탄 쪽에 있는 거리죠, 여기가. 이런 물건이고, 대중블루원이 매매가 나와 있네요. 자, 우리 면적을 보면은, 58.45니까, 전용 면적 58.45 찾아야죠. 요거죠. 요거 찾는 거죠. 좀 커야 되는데, 없네, 여기. 아파트인데 58.45 거기 없어요. 건축물 대장을 떼어봐야겠는데 여기 없습니다. 요거는 현장 가셔가지고 조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물 면적 58.45인데 아파트 안 나왔어요. 지금 안 나왔으면은 건축물 대장 한번 떼어봅시다. 떼어보면은 우리에게는 옥션원이 있죠. 2022 가경 47194 유료 사이트를 보면은 건축물 대장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사무실로 돼 있네. 그래서 아파트가 아니에요. 아파트가 아닌 사무실로 돼 있어 가지고 요거는 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위반 건축물이 안 찍혀 있죠. 근데 나중에 위반 건축물이 등재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우려가 있고 취득세가 근린생활시설 취득세 4.6% 나오겠죠. 요런 물건입니다. 이거는 뭐 추천해주긴 좀 애매한 물건이고 한번 조사해보셔야 나름 관심 있는 분이 계시면은 입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입찰하기를 좀 추천 안 드리는 물건이죠. 나중에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이게 주택으로 지은 게 아니고 이게 또 전체 이제 이 대중블루원의 이 해당 호수에 대한 건축물 대장인데 전체를 떼보면은 어떤 부분은 아파트가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근린생활시설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동짜리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전체가 다 오피스텔일 것 같은데 아닌 것도 있어요. 만약 15층짜리 오피스텔이다. 그러면은 뭐 1층, 2층, 3층은 근린생활시설, 4층부터 10층까지는 뭐 오피스텔, 뭐 11층부터 15층까지는 연립주택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건축물 대장상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물건이에요. 물건이고 요거는 시세는 뭐 한 1억 5천 6천 정도 해요. 1억 5천 6천 정도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낙찰 받기에는 좀 이걸 뭐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이면은 이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사무소로 돼 있는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 입찰하시면 되는데 잘 모르겠어. 나는 잘 모르겠어. 뭐 근린생활시설인데 아파트로 쓰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요런 거 내부는 비슷할 거예요. 내부는 비슷하게 되어 있고 요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물건 이것도 영상을 만들어야 되나 싶은데 일단은 정리하면 평택 지산동의 761-31 대전블루온의 1003호는 일단은 여기는 물건용도 아파트로 나와 있는데 아파트가 아니에요. 아파트 아니고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되어 있고 사무소로 되어 있는 거고 감정가 1억 6,600 나왔는데 현재는 뭐 1억 5, 6천씩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일 경우에만. 근데 요거는 아파트가 아니라서 지금 입찰하려면은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 사건이고 이 근린생활시설을 이제 주택으로 이용하고 현황을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입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입찰하지 마시고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물건 한번 볼게요.